알립니다. 본 방송에는 영화에 대한 결정적인 내용 누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앞부분에는 세 남녀의 잡다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영화에 대한 이야기만을 듣고 싶으신 분은 8분 40초부터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영화 씹어먹기 제37회 스파이 브릿지를 시작하겠습니다. 영화 씹어먹기. 안녕하십니까. 저는 스필버그를 존경하는 세이주입니다. 스필버그 존경해서 네. 저번에 한 그 영화 뭐죠? 하늘을 걷는 남자. 음. 그거는 그 로버트 매드키스트를 그죠, 좋아해서. 그죠, 예. 하지만 거기 스필버그도 포함돼 있잖아요. 인정했어요. 그렇죠. 인정할 수밖에 네. 없죠. 저도 스필버그를 굉장히 좋아하는 그 사람의 이제 꿈 그리고 희망 뭐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작품들을 많이 좋아하는 MC 한스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두 분이 스필버그를 말씀하셨으니까 저는 톰 행크스를 좋아하는 안나입니다. 네, 그렇군요. 반갑습니다. 네. 그 팟빵 사이트에 운채원 사랑해님이 질문을 하나 남겨주셨어요. 아, 그래요? MC 한세님은 액션 영화라든지 상업 영화를 좋아하시는 것 같네요. 팟캐스트 들어보니 좀 재밌고 이런 영화 좋아하시고 좀 지루하거나 예술 영화 같은 거는 좀 싫어하시는 것 같네요. 라고 말씀하셨는데 진짜 그러신 건가요? 눈치채셨어. 아니요, 저 예술 영화를 별로 많이 보지 못했어요. 그래서 좋다 나쁘다의 이제 그 기준이 없으시군요. 기준이 없죠. 예. 저는 네. 말 그대로 그냥 극장을 자주 가는 사람이잖아요. 그냥 네. 그 예를 들어서 잡식이죠, 잡식. 할 일 없으면 극장 가서 이제 요즘 가장 1위가 뭐지? 그냥 남들보다 영화를 많이 볼 뿐이지. 한 분야를 파지. 제가 영화를 막 이렇게 막 영화를 사랑한다고 보기에는 참 그렇군요. 살짝, 애매하죠. 살짝. 그래서 예술 영화가 어떤 영화인지 잘 몰라요. 그리고 요즘에 예술 영화, 상업 영화 기준도 모호하잖아요, 사실은. 많이 모여지긴 사실 좀 해요. 많이 그렇긴 해요. 모여지긴 했고요. 예. 그래서 뭐 저는 이제 SF 정말 좋아하고 판타지 싫어하고 그 그런 문채원 사랑해님께서 이글아이랑 이퀄리블리엄을 한번 해달라고 말씀하긴 하셨어요. SF라고 하니까 이퀄리블리엄은 거기 액션과 SF가 포함되는 거잖아요. 이퀄리브리엄 재밌게 봤죠. 아 그래요? 언젠가 날 잡아서 시간 되면은 이것도 한번 해볼까. 이글아이는 뭐죠?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PK님을 이퀄리블리엄 할 때 불러달라고 하셨는데 제가 보기엔 이글아이를 PK님 부를 때 한번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 정도의 아, 그런 영화거든요. 거예요? 이글아이 액션인데요? 응? 이글아이라는 액션이 있는데 근데 저는 사실 두 개 다 지금 잘 모르는 영화거든요. 샤이아 아, 그래요? 라포프 예. 나오는 예 맞아요 그거야. 액션이라고 돼 있어요. 액션으로 보기는 힘들고요. 네이버 분류인가요? 아니다, 액션이라고 돼 있는 게 아니구나. 액션이라고 보긴 힘들고 뭐랄까 그냥 스릴러 정도인 스릴러. 거예요. 예. 여기는 액션으로 돼 있어요. 네이버 분류에는. 아 그렇구나. 예. 최근에 저도 이거 괜찮게 봤었어요. 저희가 지금 다른 장르는 웬만큼 다 하는 것 같고 사실 지금 한세 씨나 저나 공포물을 별로 안 좋아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제가 공포물 하고 싶은데 공포물만 계속 지금 못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니요, 저는 공포물을 그냥 안 좋아하는 건 아니에요. 그냥 단지 무서울 뿐이지. 그래요. 그러면은 우리 그거 한번 합시다. 크림슨 피크 한번 합시다. 그게 뭔데요? 네, 근데 제가 공포물을 되게 싫어하는데 네. 크림슨 피크는 봐도 될 것 같아요. 크림슨 피크가 뭐냐면은 그 형이 좋아하는 그 뭐냐 길리에르모네요? 길리르모 델토로 감독님이 만드신 감독님도 영화예요. 그러시고 배우들도 되게 예. 좋아요. 우리 로키도 나오고. 오, 이거 재밌겠다. 네. 예. 우리 한번 그거 한번 합시다. 그러면은 이게 언젠데요? 조만간에 개봉이? 개봉해요. 아, 네. 뭐 대작이랑 개봉하면 또 이제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아 그래도 우리 해도 그래도 어때요? 재밌을 것 같아요. 네. 뭐? 네. 일단은 뭐 우리는 대작을 따라가지 잠정적인 약속을 않으니까. 해볼게요. 잠정적인 약속을 했지만 우리 마션을 안 했죠.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아, 진짜 마션 보려고 제가 3주 동안 진짜 힘들었어요. 마션 봤어요? 어땠어요? 결국 봤죠. 어땠어요? 전 만세를 부르고 나왔죠, 완전히. 아. 진짜. 그거 앞구르기로 나왔어, 앞구르기로. 아, 그거 늘 그랬지만 그 감독님은 이제 DVD 같은 거 나오면은 블루레이 버전 나오면 확장판이 나오거든요. 아마 그것도 확장판 나올 거예요. 확장판이면 뭐 편집 촬영해갖고 촬영- 잘린 부분이 잘린 상당히 부분. 많아요. 한 아. 20분 분량이 부분을.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거 있잖아요, 진짜.
막 그렇게 막 이렇게 정신없고 막 이렇게 막 어떤 로봇물 어떤 SF라는 작품들은 네. 굉장히 막 이렇게 뭐 화면에 뭐가 지나가는지 모를 정도로 빨랐던 시절이 있었어요. 그쵸. 현란하게 막 현란했던 왔다 갔다. 시절. 예. 그때 정말 불만 많았거든요. 저는 그 현란함이 뭐가 뭔지 잘 모르게 화면이 지나가니까 차라리 저렇게 개고생해서 저렇게 디자인할 거면 하질 말지 왜 저러고 있나라고 하는데 요즘 SF들이 굉장히 느려요. 화면이 천천히 많은 걸 올라가요. 보여주죠. 예. 천천히 네. 자세히 보여줘요. 천천히. 좋은 것 같아요. 그게 그게- 너무 좋은 거예요. 그게 아마 본 시리즈에서 액션 장면을 막 카메라 흔들고 하면서 그러니까. 빠바바박 하는 걸 보여주면서 그게 추세가 돼가지고 음. 여기저기서 그렇게 만드는 바람에 이렇게 된 것 같은데. 카메라 들 흔들리고 예. 네. 정신없지 않고 네. 근데 SF의 어떤 그런 부분 포인트들을 아주 자세히 잘 보여주잖아요. 그러니까 매드맥스가 가장 좋은 예인데 네 맞아요. 영화가 정신없게 보여지지만 실제로 알고 보면 매드맥스 같은 경우는 카메라도 되게 정적이고요. 맞아요. 예. 그리고 모든 인물이라든가 모든 그 주요 장면들이 그 앵글의 정 가운데에 있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화면이 흔들리든 막 뒤집히든 뭐 하든 간에 정확하게 사람들의 그냥 딴 거 신경 안 쓰고 메인 줄거리를 정확하게 쫓아갈 수가 있거든요. 스토리 내용도 아무것도 없는데 솔직히 사막을 달리고 배우들이요. 네. 연기에 많이 빠져들지 못했거나 예. 연기에 대한 이해력이 떨어진 상태에서는 그 관객들이 이제 눈치를 채게 되거든요. 쉽죠. 매우 쉽죠. 그럴 때 가장 간단하게 그거를 커버할 수 있는 게 카메라 후다닥. 워킹과 그 컷 편집들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컷이 빨라지고 카메라가 복잡해질수록 연기력은 그렇게 내보일 수는 없지만 이 매드맥스처럼 그게 길고 그렇게 정적인 것에서는 연기를 정말 잘해야 되거든요. 맞아요. 정말 연극 배우가 그 공간에 잘하잖아요. 그러듯이 그걸 잘해줘야 되기 때문에 진짜 연기력도 이 연기자들이 내 연기 이 정도야 한번 봐라고 충분히 자랑할 수 있는 수준의 어떤 연기력들을 보여줄 수 있는데 그렇죠. 마션도 너무 좋았어요. 그게 그라비티랑 비교한 사람도 많기도 하고 그리고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인터스텔라 얘기하고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그 인터스텔라의 그런 캐릭터들이 겹치는 것도 많이 있는데 사람들이 그래도 보고 나니까 그렇게 많이 겹치지 않았다는 사람도 있긴 했었고. 네네. 그 인터넷에서 재밌는 글 뭐 인터스텔라랑 비교하면서 네. 뭐 찾으러 갔다가 돌아왔다가 찾으러 갔다가 돌아 그래요? 찾으러 갈 때 걔를 찾아가고 막 걔를 인터스텔라에서 마지막에 찾으러 갔는데 이제 걔를 찾은 거죠. 근데 그게 어쩔 수 악마의 없는 것 같아요. 네,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인터스텔라를 먼저 봤잖아요. 봤기 때문에 누군가 남아 있단 말이죠. 근데 찾으러 가는 거야. 그래서 저도 그냥 막연하게 마션은 마션인데 거기서 뭐 누가 이렇게 찾으러 가는 거야? 그러니까 애들끼리 이제 영화를 보기 전에 얘기하면서 그런 얘기를 잠깐 하긴 했었거든요. 그때 남아있던 그 사람 데리러 가는 거라고. 네. 참 그 주인공이 참 민폐인데 우리가 오늘 말할 스필버그 감독이 만들었던 네. 라이언 1번 구하기에서 라이언이 입에 오잖아요. 네. 맷 데이먼. 근데 여기서도 또 맷 데이먼 찾으려고 엄청난 돈을 들이붓는. 마션에서. 그러네요. 네. 그런데 그렇게 구해줬더니 본 시리즈에서 자기 기억 잃어버리고 정부를 파괴하겠다고 해치고 다니는 아주 이제 페루나 같은 좋은 배우죠. 어마어마하게 괜찮네요. 돈이 투자된. 그렇죠. 네. 예. 여튼간에 오늘 할 영화는 스파이 브릿지고요. 그러면 본편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로맨틱 멜로디 초비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영화 씹어먹기를 듣고 계십니다. 네, 오늘 영화 스파이 브릿지 간단한 줄거리가 가능할까요? 간단한 줄거리가 가능하죠. 네, 아주 그렇군요. 그 포인트는 아주 간단한 부분 네, 소재를 맞아요. 갖고 있기 때문에 그 톰 행크스가 제임스 도노반이라는 변호사예요. 네. 근데 원래는 이제 뭐 그냥 뭐 보험 변호사죠. 보험 변호사 이런 거 하고 있다가 어떤 정부기관의 요청으로 아벨 루돌프 아벨이라는 스파이 소련 스파이인데 독일 사람 맞나요? 독일 아니에요. 그럼 영국 사람인가요? 아니요, 이분이 어디였지? 모르겠어요. 잘 기억이 안 나네. 어쨌든. 예. 이 소련 스파이의 변호를 맡게 돼요. 독일 맞구나. 예. 예. 소련이 아니고 독일. 예. 예. 그래서 어쨌든 변호를 맡게 됐는데 변호를 맡았지만 지죠. 네. 스파이 맞으니까. 근데 이제 그 이후에 이 소련에 거꾸로 잡힌 미국 스파이 우리나라래. 이런 이런 매국노. 우리나라가 아니고 이거 말 조심해야 돼. 우리나라 스파이 많아요. 맞죠.
미국 군인이 이제 네. 소련 측에 잡혀서 네. 파워스 네. 이 사람과 이게 아벨을 이렇게 맞교환을 하는 이 협상가로 거기 또 가게 돼요. 하게 되죠. 예. 네, 근데 그 협상뿐만 아니라 거기서 이제 잡혀있던 미국 학생까지 같이 이제 협상을 잘 해서 데리고 오게 되는 그런 감동 실화의 내용입니다. 그렇죠. 네. 이게 스티븐 스필버그 감독님의 27번째 장편 영화고요. 상업 영화고요. 그리고 우리가 따지면 미국판 변호인 같은 그런 영화 같은 생각이 들긴 들었었어요. 네. 그리고 이게 스티븐 스필버그 감독님이 틴틴 같은 그런 오락 영화는 좀 아니었던데 얼마 전에 했었는 그 인디아나 존스 또 영화 아니었긴 했는데 이런 감동물 줄 수 있는 영화들은 아직까지 진짜 거장은 거장인 것 같아요. 맞아요. 저는 맞아요. 상당히 좋게 봤었는데 예. 이 시기 영화상의 진짜 시기에 스필버그 아버지가 러시아에 기술자를 파견돼서 일을 했었대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러시아 주민들이 미국인 너희들이 지금 한 짓을 봐라 막 하고 그리고 뭐 걔네들 막 어떻게 한 거 아니냐 뭐 지금 막 그 논쟁도 많았기도 했었고 그리고 그거를 실제 경험했다 보니까 영화 촬영할 때 실제 그 촬영 장소를 그 장소에서 다 찍었대요. 대부분을 다. 그 영화 장소의 실제 장소들이에요. 실제 역사의 그 장소들. 근데 딱 그거 하나 아직도 안 고쳤어요? 그 장소들을? 우리는 개발이 빠르지만 걔네는 개발이 이렇게 빠르진 않잖아요. 그래서 아니 개발이 빠르지 않은 것도 그렇고 이렇게 네. 보존하려고 그러는 그런 그런 것도 있을 수 있고요. 역사를 네. 이렇게 우리나라는 그런 것도 있는 감추려고 것 같아요. 하지만 네. 그 역사를 온전히 그냥 그게 유물로 남겨놓는 경우도 많은 것 근데 같아요. 베를린 장벽에 나왔던 그 베를린 그 거리 있잖아요. 벽 쌓고 네, 있었던 네. 거리. 그 거리는 베를린이 아니고요. 폴란드의 보르츠와츠라는 곳에서 촬영을 했대요. 네. 현재 여기가 그 시기상의 베를린보다 더 베를린 같아가지고 네네. 거기서 찍었다고 하기도 하고 그리고 되게 독특한 게 하나가 있어요. 음악이 스필버그 영화의 기존 거랑 비교를 하면 조금 달라요. 그런가요? 예민하신 분은 눈치를 챌 텐데 이게 왜 그러냐면 85년에 칼라 퍼플이라는 영화를 스필버그가 찍었는데 그때부터 존 윌리엄스라는 작곡가랑 계속 작업을 했거든요. 근데 그가 이제 건강상의 문제로 이제 스케줄이 안 돼서 이번에 못 하겠다라고 해가지고 007 스카이포를 만들었던 토마스 뉴먼이라는 사람으로 교체해서 이번에 찍은 거예요. 그 음악을. 그래서 약간 느낌이 살짝 좀 다르긴 한데 존 윌리엄스가 2012년에 스필버그가 만들었던 링컨 이후로 상당히 오랫동안 쉬었거든요. 네. 이 사람이 주라기 공원에 원래 음악을 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주라기 공원, 주라기 월드에 네네. 그래서 거기서 다시 참여를 했다가 이제 조만간 개봉하는 그리고 이제 자기가 만들었던 음악을 맡았던 원래 시리즈의 스타워즈 7편으로 다시 복귀를 하세요. 그래서 따지고 보면 건강상의 이유라기보다도 이 스케줄이 너무 빡빡했던 거야 이분은. 그러네요. 주라기 공원도 네. 해야 되지, 스타워즈도 해야 되지, 자기 만들었던 이것들에. 그래서 예전에는 뭐 인디아나 존스 시리즈, 조스, 뭐 E.T., 나홀로 집에, 해리포터 이런 음악들 다 만드신 분이거든요. 대단하신 분이네. 따지고 보면 음악이 조금 다른 게 지금 머릿속에 느껴지나요? 이 영화랑? 저는 음악이 안 들렸어요. 영화 그래요? 보는 내내. 음악을 못 들을 정도로 집중해서 본 것 같아요. 그렇구나. 음악이 남지는 않은 것 같아요. 음악이 나온 건 아닌데 약간 분위기가 좀 다르다고 느끼긴 했어요. 음악이 아예 없었다고 느껴질 정도였어요. 그렇죠. 네. 맞아요. 그리고 도노반이 영화상에서 단순한 보험 변호사로 나오는데 실제로 이런 사람한테 소련 스파이를 변호사가 맡기지도 않고 실제로 베를린에 가서 협상까지 하라고 중요 인물을 맡기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이 사람이 실제로는 CIA의 전신이라 불릴 수 있는 OSS의 법무실장을 했던 사람이에요. 그 뒤에 거기서 있던 사람과 같이 나와가지고 이제 보험 회사를 차려서 이제 보험 변호사가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군요. 이게 이해가 되는 거죠. 전 예. 직업이 그쵸. 전 직업이 OSS의 CIA 법무실장이었으니까. 같은, 그러니까 그런 쉽게 말해서 CIA가 와가지고 자기 선임한테 이것 좀 해결해 주세요라고 부탁하는 게 되는 한 거예요. 건 그렇죠. 마찬가지네요. 네, 그러네요. 그렇게 되면 이 영화 이해가 되는데 그쵸. 영화상에서는 약간 이상하게 네. 돼버렸죠. 그리고 법정에서 기자들이 몰려오는 장면 나오잖아요. 그래서 바닥에 전구 깔려 있는 거를 이렇게 카메라가 밑에서 딱 찍어서 네, 올리는 맞아요. 장면인데 이 당시에는 카메라들이 이제 그 필라멘트 전구를 썼거든요. 플래시를. 그래서 빵 하고 한번 터트리면 전구가 나가요. 그래서 교체해가지고 새 전구를 끼워야지 다시 사진 찍을 수 있거든요. 네. 지금처럼 네. 그 사진을 이렇게 여러 번 찍을 수 있는 그런 게 아니에요. 근데 이거를 찍고 나서 그걸 빼서 버려야 되는데 그 스필버그는 그 기자들 코트 주머니에 넣기를 원했대요. 근데 이게 엄청 뜨거운 데다가 그 당시 엑스트라에 있었던 사람 중에 한 명이 뉴욕 사진협회 사학자가 있었나 봐요. 그래서 그 사람이 이거를 그 당시에는 바닥에 버렸다. 주머니에 넣지 고증을 않았다라고 하신 거예요? 했나 봐요. 그래가지고 그럼 바닥에 버리라고 찍었고
그걸 본 스펠버그가 이거 좀 느낌이 있다고 밑에서 걸어 찍자고 해서 그 컷이 그렇게 나온 거래요. 전 그 장면 되게 인상적이었어요. 그렇죠. 예. 옛날에는 이게 플래시가 한 번 터트리면 이게 버려야 되는구나. 네. 탕탕탕탕탕 그거를, 그러고서 예. 이렇게 필라멘트 전구가 딱 이렇게 선이 끊어지는 거기 때문에 다시 쓸 수가 없는 거거든요. 상당히 비효율적이기도 했었고 그리고 잘 망가지니까 문제가 많았기도 하더라고요. 그리고 게리스 파워스가 마치 되게 신참처럼 나오는데 실제로는 퇴역을 앞둔 군인이었고요. 그리고 그 당시 소련은 유투기를 격투시킬 만한 기술력이 전혀 없었어요. 그런데 또 하나가 유투기가 정상 고도 25km라고 하는데 그 위를 날면서 엔진을 꺼도 글라이더처럼 운영이 가능할 정도로 날개가 엄청나게 길어요. 그래서 가만히 있으면 양쪽 끝이 땅에 닿을 정도래요. 너무 길어서. 그래서 엄청난 비행기인데 그리고 이제 비행기가 상당히 조용해서 머리 위로 지나가도 모른대요 사람들이. 지나가는 걸 보고 얘가 지나갔구나 알지. 정찰이 안 되는 거예요. 그 당시 레이더 기술 좋지 않았겠으니까. 그리고 발견이 돼도 이제 추격할 수 있는 이 미사일 기술이 없었거든요. 지대공 미사일 기술이. 근데 이게 왜 격추가 됐냐면 당시에 유투기의 비행기 엔진을 끄고 글라이딩을 하다가 다시 엔진을 켜고 하려고 할 때 약간 내려와 있잖아요. 네. 그 시기에 딱 겹쳐 있었고 또 하나가 몇 개월 전에 똑같은 항로로 정찰을 한 적이 있었대요. 그랬더니 그 사이에 있었던 산맥이 있는데 거기다 지대공 미사일을 설치해놨던 거 얘네들이. 그러니까 이 내려온 것과 산맥이 있으니까 밑에서 올라가는 것보다 좀 위에서 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격추가 된 걸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프란시스 게리 파워는 약간 좀 억울한 것도 좀 있고요. 그리고 영화상에서 보면 이게 어쩔 수 없이 자살을 못한 것처럼 돼 있는데 어쨌든 간에 자살을 못하고 잡혔었기 때문에 이 사람의 자식이 있었거든요. 이 자식이 학교에서 있을 적에 선생님이 이 자식 있는 걸 알면서도 그런 일이 했었나 봐요. 이 사람은 거기서 자살했었어야 한다. 죽지 않았기 때문에 나라의 피해가 막심하다는 식으로 얘기 나와가지고 그 애가 되게 울기도 했었고 집에 와서 자기 엄마한테 말을 했는데 엄마도 잘못 말을 하면은 매국노를 찍힐까봐 울고를 삭히면서 말도 못했다는 일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러시아어, 독일어 등 여러 가지 언어들이 나오는데 자막이 안 나오잖아요. 네.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답답해하면서 보고 있던데 이게 라이언 1번 구하기에서도 영어를 제외한 타국어가 자막이 없어요. 원래는 말이 안 나와요. 그냥 못 알아먹게. 네, 일부러 못 알아먹게. 거기 라이언 1번 구하기에서 보면은 독일군을 이제 항복한다고 나타난 독일군한테 총을 쏴 죽이는 장면이 있는데 막 뭐라고 말을 해요 다급하게. 근데 그게 그 실제로는 독일어가 아니고 쏘지 마세요. 나는 독일인이 아닙니다. 체코 사람이에요. 누굴 죽인 적도 없어요. 난 체코인입니다라는 체코어래요. 체코어예요. 강제 진입된 그 체코 군인을 쏴 죽이는 장면을 넣은 거거든요. 체코인어를 모르면 사람들이 모르는 장면이었던 거죠. 근데 그러네요. 이거를 관객도 모르고 등장인물도 모르기 때문에 이제 이해되는 일로 표현을 한 거고 그리고 이제 이 영화 나왔을 적에 사람들이 물어봤었나 봐요. 스필버그한테 왜 이렇게 했었냐 예전에 라이언 1번 구하기 때 했더니 전쟁이란 그런 것이다라고 한마디로 정리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이것도 똑같은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단지 이번에는 이 사람이 외국어를 못 알아들으니까 발생되는 일도 포함돼 있잖아요. 그렇죠. 코트 뺏기는 것 같은. 그래서 직접적으로 그 상황에 들어갈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더 자막이 없던 거라 생각돼 있고, 근데 자막이 궁금한 건 사실이에요. 그리고 그 게리스 파워가 타고 있던 로키드 마틴사의 유투기 이게 잠깐 했었는데 락밴드 U2 있잖아요. 네네. 이게 여기서 이름을 따왔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정확한 얘기는 모르겠는데 네. 최근에 그리고 U2의 리드 보컬 보노의 딸이 톰 행크스 딸로 나와요. 그래서 그래요? 총 쏠 적에 숨어있던 그 딸 있잖아요. 오. 그 사람이 보노 딸이래요. 큰 예. 딸. 보노 딸이래요. 그 사람이. 그렇군요. 네. 그리고 영화상에서 KGB 요원한테 암호문 보내고 할 적에 5센트 동전 쓰잖아요. 근데 영화상에서는 왜 잡혔는지 안 나오는데 실제로는 누군가가 실수로 이 암호문이 들어있는 5센트 동전을 신문을 사면서 썼나 봐요. 그거를. 누군가 멍치 쓴 건지 멍청한 건지 일부러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런데 신문 팔던 소년이 이상하게 동전이 가벼웠다고 생각돼가지고 가지고 떨어뜨렸는데 안에서 쪽지가 나온 거죠. 그래서 이게 그 나중에 FBI한테 넘어가서 FBI가 이제 이걸 복화를 하려고 했는데 4년 동안 이걸 못 풀었대요. 그러다가 KGB에서 망명한 어떤 사람이 복화 코드를 알려줘서 이걸 풀어서 잡혔다고 하더라고요. 이 사람이. 지금 세주 씨가 네. 영화가 너무 재밌으셨나 봐요. 일단 조사를 다 해보셨네. 저희가 뭐 얘기하기도 전에 지금 막 다 얘기를 하셔가지고 그래서 이건 일단 여기까지만 많이 말을 좀 하려고 이렇게 흥분해 계신 것 같아요. 일단 이것까지만 말을 하려고 했었는데 네. 이거는 이제 영화상의 왜 스필버그를 너무 사랑하니까 네, 사랑하니까. 조사해야죠. 그것도 있긴 한데 영화상의 외적으로 있었던 일들이기 때문에 영화 네. 내적인 얘기들 같이 하려고 네. 말씀을 드렸어요. 네. 이 영화들 지금 사실은 예. 지금 세주 씨가 말해주신 것들이 다 실화.
예, 실화에 사실을 바탕했던 얘기인 것들인 바탕으로 거고. 만든 우리가 영화기 때문에 예. 사실이 이랬다라는 예. 걸 먼저 말씀 주신 거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그리고 그 내용에 저희 거의 흡사하게 지금 영화가 만들어졌어요. 그죠? 네, 맞아요. 예. 그래서 영화상에서 있던 이야기들은 이제 같이 하려고 합니다. 네네. 너무 많이 뭔가- 들었죠? 아니 사람이 아니요. 뭔가 지금 그 복잡해졌어요? 블랙홀에 빠졌다가 아니 뭔가 지금 할 제가- 말을 다 해버린 듯한 예, 느낌. 그런 거- 인터스텔라에서 그런가? 제가 예. 이제 약간 네. 가지마 가지마. 거기까지 다 본 듯한 느낌이구나. 네. 그렇군요. 일단 네. 뭐 재밌게 봤어요. 진짜. 너무 재밌게 봐서 음. 그냥 깜짝 놀랐어요. 오랜만에 이렇게 재밌는 영화를 아, 이번에도 제가 네. 맨 처음 극장에 들어가서요. 조조를 봤거든요. 평일 조조. 혼자 들어갔더니 이제 2명 앉아 있더라고요. 혼자 오신 분들 예, 예. 2명 조조는 앉아 그럴 있고 수 제가 있죠. 이제 3명. 그리고 이제 1명 더 들어와서 4명이 된 찰나에 네. 네. 갑자기 밖에서부터 웅성웅성 응? 굉장히 많이 웅성웅성하면서 예. 우르르르 단체가 왔어요? 진짜로? 8명이 어머님들이 어머님들 어. 8명이 어머님들이 우르르 그 시대 사람이어서 조조로. 우르르 들어오신 거예요. 오, 신기하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인원이 끝이었죠. 그렇게 영화를 봤어요. 미국에서도 첫 주에는 그렇게 관객이 많지 않았대요. 네. 나가는데 네. 어머님들이 너무 재밌다. 뭐 이렇게 물론 아, 외출도 진짜요? 외출도 오랜만에 하셨겠죠. 예, 그런 그것 때문에 뭐 들어오실 때부터 북적북적 그냥 신나갖고 들어오셨는데 나갈 네. 때도 너무 재밌다고 말씀하시면서 나가면서 제가 뿌듯했어요. 이상하게. 그 정도로. 그래서 저는 사실 앞부분은 조금 지루했거든요. 그런 그래서 건 없진 않죠. 예. 그래서 그래 영화가 실하고 예. 이제 저 스파이를 변호사가 변호를 하고 그리고 이쯤에서 어떻게 되겠다. 음, 잡히겠다. 음, 비행기가 저 공고는 잡히겠네. 저 공군님 잡혀야지. 지금 스토리에서 안 잡히면 안 되지. 그치. 그러니까 이게 실화라는 사실을 모르고 봤음에도 불구하고 이 타임에서 저 소련 스파이 이제 요번에 걸렸네. 대놓고 그냥 걸렸네. 보여주니까. 잡히겠네. 딱딱딱 되게 맞아서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네. 그냥 이렇게 가는구나 하고 있었는데 지금 그 주인공인 네. 제임스 도노반 변호사가 네. 소련으로 이제 본인이 협상하려 가기 시작하면서부터 영화가 확 바뀌어요. 네. 독일로 시작하러 가면서부터 이게 확 정말 재밌어지더라고요. 그래서 네, 흥미진진해지고 그리고 그 좀 전에 설명해 주셨지만 네. 어쨌거나 그런 뭐 CIA의 전신인 그런 OSS. 일을 했다는 거를 모르고 저희는 봤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 사실을 그런 상태에서 일반 그 보험 변호사일 뿐인데 그렇게 위험한 데 어. 가서 약간 일탈한 듯한 느낌이죠. 저 사람은 가서 죽는 거 아닌가? 톰 저게 행크스를 말이 되나? 톰 행크스를 죽이려는 건가? 저 사람은 미국에 뭔 잘못을 했길래 저 사람이 찍혀서 가는 건가? 막 이런 생각을 하면서 봤어요. 집회 참여했나? 그러니까 뭔가 반미적인 뭔가를 했나? 네. 막 이런 생각을 하면서 봤거든요. 근데 지금 뒤로 가면 갈수록 뭔가 그 인간미도 있고 뭔가 그 울컥하는 중간에 진짜 울 뻔했어요. 그런 것도 있고 이미 지나간 역사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근데 저럴 수밖에 없었구나. 예, 이제 우리나라를 또 거기다가 대입을 해가지고 약간 맞아, 그런 부분이 우리나라랑 자꾸 그런 부분이 되게 그러더라고. 이제 울컥하고 조금 짠하게 보고 나오게 되더라고요. 맞아요. 그러니까 미국조차도 아이들 그 사상 교육하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네. 맞아요. 그게 이제 꼭 좌우로 그러니까 꼭 나눠져야 되는 이런 현실. 그때 현실. 지금은 뭐 많이 달라졌어요. 그죠. 우리나라만 역행하고 있고 근데 많이 달라졌는데 정말 그때의 미국도 이랬다라는 거를 굉장히 잘 표현을 잘 하기도 예. 했잖아요. 맞아요. 거기에 대한 그 현실에 대한 거를 굉장히 잘 보여주고 있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거에 더해서 어찌 됐거나 미국이라는 국가가 우리는 되게 인권을 존중하고
그 적국의 스파이지만 그 사람을 인간적으로 대우한다는 걸 강조하고 싶어서 이 변호사를 붙여준 거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그때 당시에 미국은 그렇게 이제 사상 교육을 시킴에도 불구하고 저게 그렇게 위대한 나라다. 발전적인 생각을 진행하려고 노력해 왔고 그게 현재까지 왔다라는 걸 생각했을 때 조금 부럽기도 하고 그렇죠, 약간 그거에 비하면 우리나라는 어느 정도인가 약간 그런 생각도 들고 하더라고요. 법의 가장 중요한 원칙 중 하나가 무죄 추정 원칙이 있어요. 그죠. 판결을 받기 전에는 이 사람이 진짜 대놓고 범인처럼 보여도 일단 무죄라는 거를 범인이 확신하고 아니다. 시작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영화상에서는 그 판사는 제임스 안 도노반을 제외한 모든 모든- 사람들은 모든- 얘를 일단 네. 사형을 확정 짓고 네, 이야기가 네. 시작하잖아요. 얘기를 하죠. 그래서 네. 처음에 말할 때도 얘는 이제 죽을 거라는 식으로 이제 뉘앙스를 그게 주고 이제 시작하는데 미국 국민들도 네, 예전 유럽의 마녀 사냥 때처럼 네, 그런 어떤 집단이 어떤 무리를 이루어서 어떤 그런 상식 밖의 생각들을 갖고 있는 수준 낮은 국민성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대표적으로. 그러니까 그 예전엔 그랬다는 걸. 그래서 이제 그런 법의 무죄 추정 원칙이라든가 그리고 이제 이 사람은 주인공은 계속 그거에 대해서 싸워 나가잖아요. 그 그쵸, 정의를 네. 자기 나름대로 정의에 대한 거를 이제 하고 인권에 대해서 생각하고 그렇죠. 네. 그게 이제 계속 발전을 해왔단 말이죠. 그래서 지금 선진국이라는 말을 할 수 있는 거는 시민들이 그거에서 더 깨어졌다는 거예요. 시민들 자체가. 맞아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를 비교를 안 해볼 수가 없는 게 우리나라도 똑같은 영화라고 하기보다는 간첩이 아닌데 간첩으로 몰아서 이렇게 얼마 전에 한 있었죠. 영화들을 뭐 남영동이라든가 아니면 변호인이라든가 얼마 전에 실제들이 있었잖아요. 실제로 해서 아닌데 무죄 간첩이 받았죠. 아니에요. 최근에 네. 무죄 받았죠. 네. 했는데 이제 거기서 이제 확인해줘서. 처음에는 이제 미국에서 물론 영화를 만들었기 때문에 뭐 실제로 뭐 어떤 폭력이라든가 이런 고문이 있었는지 없었는지는 그렇죠. 뭐 네. 제가 뭐 근데 사실 이거 그 얘기할 수는 부분은 없지만 지금 우리가 계속 얘기를 했던 거지만 그 컴턴도 그렇고 만드는 사람의 입장이 많이 어느 정도 포함되죠. 좀 반영이 맞아요. 되기 때문에 네. 사실 그 소련에 잡혀간 그 미국 공군은 굉장히 고문을 고문을 많이 받는데, 당한 네. 걸로 표현이 되죠. 네네 네, 그렇죠. 근데 근데 지금 이쪽은 예, 저게 그 인도적인 처벌을 네, 받는 맞아, 것처럼 맞아. 하는데. 굉장히 편안하게 그림까지 안에서 그리면서 맞아요. 되게 편안하게 잘 지냈다라는 걸 좀 강조하는 것 같아서 네, 맞아요. 사실 실제로도 그 그랬을 수도 부분은 있고, 조금 아닐 실제 수도 그럴 있는데. 수 아닐 수 있지만 네. 저는 이제 거기서 너무 씁쓸했던 거 하나와 그것도 현재를 비교해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그 남영동이라든가 변호인을 보면요. 그 얘네들이 연기를 더 잘하는 건 아니잖아요. 이 배우들보다 아니면은 뭐 일부러 이렇게 극적으로 하려고 생각하진 않거든요. 그건 이제 그랬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 그랬을 고문과 거라는 게 고문 기술 네, 뭐 이런 고문과 것들은 기술과 음, 뭐 그렇게 하는 그것들이 되게 자세하게 묘사가 돼 있잖아요. 우리나라 것들은. 예. 근데 여기서는 뭐 해봤자 잠 안 재우는 요 정도를 갖고 감독이 되게 큰 것처럼 되게 큰 것처럼 했지만 어쨌든 그 포인트도 좀 이렇게 비교해 보니까 좀 우리나라가 정말 이렇게 심한 나라의 정권을 우리가 용납하면서 살고 있었나라는 생각이 한 번 더 들었고 그리고 물론 이제 제가 이제 우리나라를 뭐 욕하려는 건 아니지만 이제 아직까지도 이렇게 마녀 사냥이 굉장히 뭐 유행이잖아요. 우리나라는 꽤 뭐 인터넷 발달로 심해졌죠. 누구 한 명 딱 하면 그냥 우르르 가고 막 하잖아요. 네. 그 시민의식이 무죄 추정의 원칙을 많이 안 알려서 아니 근데 그걸 떠나서 일단 사람들은 감정적일 수밖에 없는 거고 네. 감정적인 거를 좀 자제시키려고 만든 게 법이기 때문에 네네. 그래서 법은 정확하게 해야 되는 거라서 더 이제 감정을 배제하려고 하는 거니까 뭐 사람들은 근데 감정적일 수 그 부분은 영화에서도 그러니까 미국도 마찬가지로 나오잖아요. 통속 그 이제 옛날 모습이잖아요. 그건. 근데 요즘에도 미국 보면은 막 그냥 흑인이라고 싸죽이고 그거에 대해 사람들이 흑인들이 막 폭동 일으키고 막 하니까. 그러니까 제가 그 영화 보고 나서 들었던 생각도 지금 이게 말씀하시는 거랑 비슷한 건데 그 되게 그 미국이 만든
왜 일반적인 그 영화들 미국 만세로 네. 끝나는 그거를 정말 스필버그답게 잘 아, 포장해서 맞아요. 예. 굉장히 아름답게 미국은 좋은 나라다 이렇게 좀 표현을 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저는 약간 그걸 좀 다르게 생각했던 게 음. 스필버그가 미국 만세 영화를 만든 게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왜 그러냐면은 미국도 똑같이 나쁜 쪽으로 나와요. 예를 들어서 그 대학생 포기하라는 식으로 나오고 미국이 가장 중요한 건 그러잖아요. 자기네 군인이라든가 자기네 국민들은 죽은 시체라도 무조건 데려와야 된다는 걸 되게 중요시 생각하는데 여기서는 대학생이 되게 젊은 애인데 얘를 버리라는 식으로 벌려고 나오잖아요. 계속 나오죠. 이거를 제임스 도너반이 억지로 구한 것처럼 나오기 때문에 오히려 동독에서 예. 대학생을 데리고 가라. 지금 이 어. 군인은 왜 필요한 거냐라고 그건 약간 역으로 떠보는 거고. 이렇게 예. 얘기하죠. 그건 저거로 이제 보고 독일에서의 걔네 입장과 입장에서 소련과 그렇게 하니까. 입장과 이 미국 입장이 다 다르기 다르기 때문에 그런 때문에. 건데요. 근데 어쨌든 간에 이 감독은 이걸 이 사람 미국이 좋다고 파견한 게 아니고 미국이 현재 상황이 이랬는데 특정 한 사람이 열심히 노력을 해가지고 이걸 바꾸는 과정을 보여준 것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미국 만세가 아니고. 저도 지금 세이주 씨랑 동의할 수 있는 부분은요. 네. 스필버그는 지금 이 영화를 정치적인 요소를 넣었지만 절대 정치적으로 접근을 하지 않았어요. 모든 것을 정치적인 이야기를 할 수 있지만 인권이라는 단어로 접근을 맞아요. 했는데 그게 네. 뭐냐면 이 동독이나 이쪽 얘기를 할 때도 얘네가 무슨 나쁘고 법을 이렇게 해서 나쁜 거야 나쁘고 좋고 없어요. 이렇게 표현은 안 하고요. 음. 혼란스럽다 그래요. 네, 맞아요. 단어를 그렇게 쓰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얘가 지금 혼란스러울 뿐이다. 이런 얘기를 자꾸 스필버그가 자꾸 얘기를 해주고 있거든요. 보면. 맞아요. 그래서 그게 모든 사람들 대화에서 나오고 그리고 미국도 보면은 미국 국민들도 그들을 막 죽여라고 하고 마녀 사냥하고 뭐 대학생 데려오려고 하지도 않고 미국도 그렇게 좋게 나오는 건 아니지만 물론 이 한 장면 폭행 당하셨습니까? 안 당했어요. 요건 좀 요거 조금 요거 검증이 필요하지만 네. 그거 빼고는 나머지들은 전부 다 되게 그 당시에 그 혼란스러운 미국 상황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다고 보고 맞아요. 그 소련의 그 혼란스러운 그 소련의 상황과 그 독일의 상황을 그냥 어떤 정치색을 이렇게 없이 공평하게 나눠갔다고 보거든요. 맞아요. 스필버그가 저도 굉장히. 그래요. 네. 근데 그 공평하게 나눠갈 수 있는 매개체를 뭘 줬냐면 인권을 정확하게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는 주인공 그렇죠. 이 한 명, 네. 이 한 명의 생각을 자꾸 이렇게 주입시킨 거예요. 근데 그게 그래서 굉장히 제가 좋아진 거죠. 제가 그러니까 한스 씨가 말한 거를 역으로 저는 조금 이해를 하면서 봤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뭐 이러저러한 것들이 되게 많지만 그거를 다 누르고 인권이라는 지금 주인공을 강조함으로 인해서 이 사람 자체도 미국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미국은 이렇게 아직도 뭐 생각하는 게 많고 좀 좋은 나라다라고 표현을 한 게 아닌가 약간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결론적으로 예. 그게 되는 거죠. 예. 예. 그 사실 저는 그 미국으로 돌아간 다음에 맨 마지막에 아이들이 담장 띄어먹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네. 이제 그게 이제 독일에서 담장 띄어먹다가 사살당하는 것들과 이제 매치가 되는 그렇죠. 포인트인데 전 사실 거기서 미국이기 때문에 안전하다라는 느낌을 받은 게 아니고 오히려 길을 가는 거 아니야 이런 거. 아니요 미래의 아이들이 그 담장을 뛰어넘을 것이다. 맞아요. 독일은 예, 통일될 예, 예. 것이다. 그런 것도 이런 있- 포인트, 있긴 하죠. 그러니까 결국 혼란은 지금뿐이고 우리 인간이 서로 그런 감정, 인권에 대해서 노력을 하면 다 좋아질 맞아요. 거다라는 표현을 그 장면으로 줬다고 생각해요. 그냥 단순히 에이 이거 뛰어나왔으니까 이거 뛰어나야지 이런 수준의 어떤 그 감정선의 그 장면이 아니더라고요. 그렇죠, 맞아요. 굉장히 놀랐어요. 그 마지막 장면 보면서 독일에 대한 내용도 염두에 한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맞아요. 특정 나라를 진짜 그 비하하거나 나쁘게 표현하지 않았다는 거에 대해서 저도 되게 오히려 상당히 머리가 지금- 좋다라고 네. 생각이 드는 아니요 거죠. 나쁘게가 아니라 오히려 지금 굉장히 이성적으로 표현을 했어요. 맞아요, 둘 다. 독일도 그렇고 예, 소련도 그렇고 세 나라 다. 그 나라도 그러니까 소련의 입장에서는 미국이 스파이를 보내서 자기네를 침공을 한 거나 마찬가지고 그렇죠, 100%요. 그거에 대한 지금 처리를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서 계속 협의를 했던 거고 그렇다고 안 하겠다고 한 것도 아니고 그리고 물론 마지막에 이제 그 주인공 아벨이 나를 어떻게 대하는지를 보면 알 알 수 거다라고 얘기를 했을 때 뒷좌석에 태우고 가서 조금 씁쓸하기는 했지만 어찌됐거나 그 소련은 소련의 입장에서 독일은 독일의 입장에서 그 정치적이라는 거는 사실 다 그렇잖아요. 그게 뭐
우방이고 서방이고 뭐 이런 거가 아니라 어찌됐건 어느 나라건 자기 나라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하니까 맞아요. 미국도 마찬가지고 소련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정치적으로 협상을 할 수밖에 없었고 그거를 최대한 잘 이용하는 게 또 정치를 잘 하는 거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그 독일이나 그 동독이나 소련은 굉장히 오히려 스마트하게 표현이 됐다고 봐요. 맞아요. 마치 옛날에 우리 서희 장군이 가가지고 이렇게 새치혀로 쳐들어온 군대를 밀어내고 땅까지 얻어오신 그런 게 생각나기도 네. 하고. 아 그래서 말을 잘한다고 계속 앞에부터 얘기가 나오잖아요. 네. 그 저는 이 영화를 딱 스필버그와 톰 행크스 하면 생각나는 영화가 하나 있잖아요. 터미널. 터미널도 있고 네. 또 있죠. 그리고 로베르트 뭐 저메키스 감독 뭐 같은 식구라고 보면 되니까 저메키스 감독과 식구 생각하는 됐어요? 게 캐스터웨이가 있어요. 네. 뭐 식구로 그렇게 식구로 따지면은 더 있나요 식구가? 마이클 베이도 식구죠. 아 싸웠잖아요, 근데. 아니요, 둘은 안 싸웠어요. 아 둘은 안 싸웠네. 그리고 이번에 나오는 그 트랜스포머 시리즈도 제작하실 것 같은데 이거 손 떼지 제발 좀. 그러게. 아, 근데 어쨌든 제가 그 터미널에서 이제 같이 연출하고 연기를 또 했는데 네. 이번에도 이제 궁합이 그 스필버그 감독이 인물을 결정해 놓고 뭔가 이렇게 톰 행크스를 생각했을 것 같아요. 그냥 터미널에서도 보면 굉장히 똑똑한 맞아요. 외국인이 네. 억류돼 있는데 거기서 지혜롭게 그걸 해결해 나가는 역할인데 그때 그 톰 행크스가 하고 있는 표정들이 계속 생각이 났어요. 이 영화에서 네. 그 표정도 약간 억울한 표정도 짓고 뭐야 억울한 표정도 짓고 어떨 때는 자기가 당당하게 욕을 한 장면에서는 딱 그 표정이 당당하고, 나오고 하는데 아 이게 좀 아무래도 감독님이 배우를 고려할 때 그냥 바로 톰 행크스라고 생각을 하고 염두하고 시나리오가 나왔겠다. 맞춰놓고 시나리오를 좀 쓴 게 아닌가 약간 그런 생각들. 시나리오 쓴 거는 코엔 형제라는 두 남자가 썼는데 네. 네. 이 사람들 영화도 상당히 전 좋아하거든요. 근데 이 각본을 처음 들었던 톰 행크스가 이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이런 시나리오를 받은 거는 배우 입장에서는 로또 맞은 거다. 근데 감독이 스필버그라는 거는 로또를 한 번 더 맞은 거다. 자기는 무조건 할 수밖에 안 할 없다고 수밖에 하더라고요. 안 할 수 없는. 그렇죠. 각본도 정말 좋았었어요. 네. 이 이야기들 물론 미국을 좀 더 미화해가지고 나쁘게 한 거를 좀 덜어낸 감이 많이 있는데 네네. 없지는 않죠. 네. 네. 실제로 역사상에 보면은 이런 것도 있었어요. 미국하고 소련이 원래 그 정상회담을 하기로 했었는데 소련이 계속 너희 이제 우리 정찰하는 거 아니냐라고 했는데 미국은 아니라고 해서 우겼대요. 아. 그러다가 이게 추락이 돼서 이 폭파되고 그 조종사가 죽었을 거라고 생각했던 미국은 끝까지 그거는 좀 날씨 체크하는 그걸 우겼나 봐요. 그러다가 얘네들이 그거를 너무 열받아서 정상회담 전날 얘네 살아있다고 그리고 기기도 다 있다고 공개를 하면서 너 뻥쳤으니까 정상회담 안 해라 그랬었대요. 그래서 그 뒤에 미국이 뒤집혔다고 그러더라고요. 미국도 나쁜 놈들이에요. 따지고 보면 여기서는. 근데 그걸 다 빼낸 거죠. 그치.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필버그는 가슴 따뜻하게 잘 그러니까요. 표현했던 것 같아가지고. 마지막에 그 침대 이렇게 엎어져서 잠드는 씬이 있잖아요. 네. 모든 걸 하얗게 불태웠어 다, 같은 느낌이. 다 모든 걸 쏟아내고. 와 그 장면은 정말 아무것도 아닌 장면 일상이잖아요. 약간 업에서 인트로 정도의 어떤 감동이 그때 잠깐 몰려와요. 한 컷으로. 한 컷으로. 그러니까 되게 지친 아빠의 모습이라고 해야 될까? 그렇죠. 예. 뭐 예. 꾸밀 필요 없는 것 그걸 같아요. 바라보는 엄마의 그 흐뭇한 미소. 짠한 미소. 네. 그러니까 저는 되게 안 좋게 보다가 막 요즘에 이렇게 감동 주려고 억지 감동 주려고 그렇게 생각하니까 그러네. 꾸미는 게 너무 많잖아요, 사실. 그거랑 비교하면은 이거는 그거랑 억지가 비교하면 아닌데 울 뻔했다니까요. 울컥하게 올라오게 예. 하는. 되게 어. 단순한 장면, 하나도 안 꾸민 장면이에요. 네, 맞아요. 그냥 상황만 그렇게 해서 계단 올라가는데 거기서 뭐 이렇게 막 구구절절한 게 없잖아요. 딱 빠졌잖아요. 화면도 이쁘게 잡지도 않았고. 예, 그냥 이렇게 엎어서 자고. 그리고 이제 가족이 걱정할까봐 처음에는 얘기도 다른 안 데로 하고. 간다고 얘기도 안 하고 그 고생을 하면서도 연락 안 하다가 이제 해결이 다 된 다음에 중간에 연락했죠. 중간에 네. 한번 이제 뭔가 해결의 실마리가 보일 때 네. 그때 연락 한번 해서 마멀레이드 잼 챙겨서 사 가고 물론 그 메이커는 근데- 아니지만 근데 이제 네. 이 감동 실화가 음. CIA 출신이었다는 것만으로도 확
이렇게 그렇죠. 싫어하는. 그 앞부분에 예. 지금 세이주 씨가 얘기해준 것들이 모르는 상태에서 영화를 봤기 때문에 우리가 더 이렇게 막 예. 감동을 감동을 했던 것 받는 같은 거죠. 것 예. 같아요. 근데 이 예. 사람이 CIA 전직- 출신이다 예. 이러면 에이 아. 그러면 어쩐지. 정도 아. 가고 안 위험했겠네. 총 하나 차고 있었겠네. 약속. 아니 근데 CIA 출신인데 코트 왜 뺏겨 이렇게 되는 거죠. 그것도 안 그렇죠. 뺏겼겠죠. 아니지. 근데 이 사람은 법무 그 팀장이었기 때문에 그런 그런가? 스파이 현장은 쪽은 안- 아니까 아, 현장 현장은 안 스파이는 나갔으니까. 아니니까. 그리고 거기서도 있어요. 글로 가면 뭔가 위험한 게 튀어나올 것 같았어요. 근데 그렇죠. 아니나 다를까 이제 스필버그가 사실- 집중을 잘한 거죠 그런 거. 사실 내줄 건 그 내주고. 나이가 좀 있는 성인 남성인데 음, 젊은 남자애들 여럿이서 이렇게 몰려가지고 나오면 쫄지. 아무것도 안 해도 무섭잖아요, 사실. 근데 그것도 타국에서 그러니까 말도 못 혼란스러운 알아듣고, 나라에서, 말도 못 알아듣고. 거기서 진짜 칼 훅 꺼내도 음. 뭐라고 말할 수도 없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청년들도 되게 이렇게 위협하면서 나타나긴 했지만 나중에 착해 보이지 않았어요? 길도 알려주고. 그러니까 코트를 주는 대신에 길을 알려달라 뭐 이랬던 것 같은데. 그런 식으로 되는 거니까 예, 나중에 그래서 이제 자막이 길을 되게 알려준 궁금하긴 것 하는데 같이. 뭐라 말했는지. 근데 오히려 그때 이제 지켜보고 있던 소련 측 그 간부가 예. 그 코트 어디서 산 비싼 거니까 음, 뺏기지 다 이러면서 감찰을 다 다 해줬다는 보고 거니까. 있었음에도 예. 불구하고 다 안 미행을- 도와줬다는 거 아니에요. 그쵸, 그 그쵸. 상황을 예, 보고 예. 있었음에도 미행 계속 하고 예. 있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런 것들 이게 소소하게 그렇게 약간 박아놓은 것들도 되게 똑똑했던 것 같아요. 시나리오 그 정말 잘 쓴 감찰하니까 거예요. 각본을 생각났는데 잘쓴 거예요. 이제 미국을 좋게 한번 표현한 게 아닌 게 또 하나가 있어요. CIA에서 도노반을 미행하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도노반이 얘 붙잡아놓고 얘기하면서 우리가 되게 위대한 것 중 하나가 법을 지키는 건데 니들은 법도 없냐고 하면서 화를 내고 나가는 장면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초반부터 미국을 좋은 게 표장한 게 아니라는 거를 딱 보여주고 시작한 거라서 근데 나중에 보면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그 소련도 똑같은 일을 한 거잖아요. 비슷한 일을 네. 똑같이 미행했다는 개인 사찰 같은 건데 우리나라 따지면 근데 똑같은 지금 그 놈들이라는 이해하는 범위가 좀 다른 것 같아요. 저는 도노반을 맞죠? 주인공 네. 변호사 도노반을 미국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럴 수도 있죠. 예. 근데 지금 세이주 씨는 도노반 외에 나머지 지금 미국인으로 나온 미국인들을 네. 미국이라고 계속 얘기를 하고 네, 계세요. 그렇죠. 네. 근데 제가 계속 말하는 이 미화가 됐다라는 건 이 도노반이라는 인물 자체가 굉장히 미국인이기 때문에 미국인이 때문에 미국인이 이렇게 선한 마음을 가지고 있고 인권을 존중하고 이렇게 훌륭하다라고 포장이 됐다는 거죠. 그렇죠. 그건 맞는 말이에요. 예.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했었거든요. 영화상에서 미국과 도노반을 따로 떼놓고 진행을 한 다음에 결말 부분에서는 이제 도노반의 이런 사상이나 정신 이런 게 미국과 합쳐져가지고 네. 미국이 그래서 위대한 거다라는 식으로 포장이 됐다고 저는 생각을 한 거지. 아니요. 미국을 저는 포장했다고 생각하지는 않았어요. 네. 저는 제 생각은 네. 스필버그는 내 생각에는 도노바는 미국도 아니고 소련도 아니고 독일도 아닌 그러니까 그냥 개인. 그래서 중간에 대사가 어. 하나가 나와요. 그 CIA 쫓아다니는 미행한 사람한테 얘기하잖아요. 욕할 때 나는 예. 어느 나라 사람이고 예. 아이리시 사람이라 그랬나요? 어쨌든 네. 거고. 그리고 당신은 당신도 미국 사람이고 나도 미국 사람 아닌데 우리가 미국에 살고 있으니까 그냥 미국인인 거다. 그러니까 뭐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출신이 다른데 둘 그러니까 다 제 다른데? 생각에는 그 대사도 왜 넣냐면 도노반을 미국이라는 거에서 빼고 싶었던 것 같아요. 스필버그는. 그게 그러니까 빼거나 아니면 미국이라는 거를 엮기 위해서는 출신이 다 다른데 하나로 우리는 뭉쳐 있다. 근데 뭐. 미국이라는 게 그거는- 이런 거다라는 거를 얘기하고 싶었던 게 그쵸. 아닌가 싶어요. 예. 그래서 요즘에 생각하면은 그 이민자 문제 막 크잖아요. 그쵸. 네. 그거에 대해서도 약간 대입되는 부분도 있는 것 같기도 해요. 네. 어쨌든 이거는 그 청취자 여러분들도 영화를 보셨으면 그 본인들이 또 생각하진 또- 미국의 범인은 어디인가? 네, 있을 거 아니에요. 한번 그렇죠. 저희 게시판에 한번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이거 궁금하네요, 저도. 네. 미국의 범위 어렵다. 갑자기 아, 숙제를 그리고- 주네. 네. 그리고 또 하나 네. 이건 숙제까지는 아니고요. 만약에 아돌프 아벨이 네. 루돌프 아벨? 루돌프 아벨이 네. 인도되지 않았다면 네. 그냥 미국에 계속 있었다면 행복했을까요? 글쎄요. 근데 지금- 영화 끝날 지금 때 영화- 예. 가족들을 이제 만났다라고 이제 표현을 하잖아요. 근데 지금 그게 조금 이상한 게 아벨이 어렸을 때 넘어와가지고 자기가 지금 가도 자기가 아무것도 없다. 존재가 누구라는 거를 확인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없다라고 했어요. 맞아요. 그러고 중간에 가족들하고 면회를 하고
그 담당자를 만났을 때 그 딸하고 가족은- 엄마 이름을 바꿔서 얘기를 하죠. 그 가족은 군인이에요. 나갈 때 보면 군인처럼 걸어가요. 착착착착 딱딱딱 얼굴 걸어가요. 표정 딱 굳어서 나가거든요. 가짜 가족이죠. 그러니까 가짜 가족을 그렇게 만들어 놓고 처음에 편지를 받았을 때도 가짜죠. 와이프의 톤이 아니다라고 분명히 얘기를 하거든요. 그럼 사실은 그 사람들은 가족이 아니라는 얘기거든요. 그렇죠. 아 근데 영화 끝날 때 자막 나올 때 그건 실화 자막일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거기서 이제 저 거기서 만났다고 하긴 하는데 가족들을 만났다고 나와요. 그 가족이 이제 와이프와 애들이 아니라 뭐 뭐 어머니가 될 형제거나 수도 뭐 그럴 있고 수도 형제가 있겠죠. 될 수도 있겠죠. 아닌데 와이프와 저도 아이들을 솔직히 말해서 그래서 그게 조금 저는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루돌프 아벨을 공부를 하질 않아가지고 이 사람이 어땠는지 저도 정확히 몰라서 예. 말을 못 드리겠네요. 그래서 오히려 이 사람이 그냥 그 도노반의 보호 아래 지금 미국에서 오히려 더 잘 지내지 않았을까. 그 자동차 뒷자리에 태워가지고 가면서 이후에를 생각을 했을 때 아벨이 그 소련이라는 곳에서 얼마나 좀 힘들었을까 약간 그렇게 그런 생각이 따지면 들더라고요. 프란시스 게리스 파워도 중간에 영화 끝날 때 보면은 헬기 추락 사고로 죽었다가 나오잖아요. 네. 이걸 암살했다는 얘기도 있어요. 이걸 죽인 거라고. 그렇게 따지면 뭐 그럴 수도 똑같은 있고. 거죠. 그럴 수도 있겠네요. 여튼간에 여러분은 이 영화를 어떻게 보셨는지 맛있었던 부분, 맛없던 부분 한번 말씀해 주시고요. 오늘은 나 혼자 떠든 것 같네. 그래서 이 메뉴를 추천할지 안 할지 한 줄 평 별점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이제 좋았던 거는 오늘 세이주 씨한테 실화 얘기를 좀 설명을 들은 거. 실화 설명을 아이쿠야. 들어서 재밌었어요. 제가 오히려 재밌었고 예. 아마 오늘 편은 청취자 여러분들도 영화를 보셨으면 되게 네. 재밌게 들었을 것 같아요. 그게 저한테는 굉장히 맛있었던 부분이면서 또 감사합니다. 그 전에 영화를 네. 볼 때도 정말 초집중해가지고 네. 되게 그 마음이 100% 이렇게 제 마음과 이 영화가 호흡을 끝까지 같이 이렇게 놓치지 않고 갔다. 이러면서 그냥 100% 그냥 그 대사들과 어떤 것들을 다 받아들인 것 같아요. 그 대사들도 자꾸 남아요. 그래서 거기서 네. 나온 그렇죠. 어떤 예. 그 대사들이 요즘 영화들 뭐 대사 기억 나는 영화들 없었는데 대사들의 기억이 나서 그것도 되게 맛있었던 부분이고 맛이 없었던 부분인 거는 그닥 없는데 표현에 대한 어떤 문제인데 둘 다 이제 소련 측이나 아니 미국 측에서 이렇게 구속됐던 모습들 스파이로 이제 구속됐던 너무 대비되게 했던 거. 어떤 그러니까 근데 대비되기도 했지만 거기에 대한 표현을 사실 우리가 사실일까도 그 상황을 궁금하기도 본 거는 하고. 아니니까, 예, 뭐라고 그 말을 할 수는 제가 없는데 충격적으로 봤던 한국 영화들에 비해선 많이 약하지. 너무 약해서 그 감독이 스필버그인데. 에이. 스필버그니까 그랬겠죠. 뭐 사실 뭐 그걸 너무 심하게 그럼요. 하지 않을까. 머리를 썼겠지만 어쨌든 그렇다고 그 장면을 비워놓을 수도 없는 거고. 근데 지금 잠을 안 재우는 그 고문도 상당히 엄청 큰 상급 거야. 고문 중에 예, 하나라고 그래, 그러더라고요. 예. 잠 안 자면 죽을 수도 있으니까요. 음. 어쨌든 그런 부분에서 약간 맛이 없음을 느꼈지만 사실 뭐 억지로 찾다 보니까 이렇게 굳이 꼽으라면 굳이 그거지. 꼽으라니까 나온 거예요. 네, 네. 그래서 일단은 추천이고요. 네. 지금 뭐 검은 사제들이 강동원 씨 때문에 인기가 많은가 봐요. 아 그거 아까 제가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오늘 지인한테 들은 속보인데 네. 네. 강동원 씨의 연기가 굉장히 많이 늘었고 아, 그래요? 영화가 생각보다 너무 재밌어서 음. 또 볼 의향이 있다라는 어, 의견을 2명한테서 들었어요. 첫 주가 100 지금 네. 첫 주말만 120만 120만 130만이고 제가 이 강동원 씨의 CF 영상이 아니냐라고 음. 반문을 했더니 맞다. 전혀 그렇지 아 않다. 그래요? 물론 아름답게 나오지만 물론 아름답게 나오지만 강동원 씨의 네. 연기가 굉장히 많이 좋아졌다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인터넷상에 어떤 사람이 그거를 네. 보고 나서 이런 평을 남겼더라고요. 네. 초반은 살짝 지루하나 강동원이 잘생겼으며 전체적으로 단조로운 구성이지만 강동원이 잘생겼으며 여고생 역의 연기가 실감나서 공포감을 고조시키는데 강동원이 잘생겼으며 웬만한 공포와 못지않게 무섭고 오락성이 뛰어난데 강동원이 잘생겼다. 근데 이게 약간의 그 차이가 있을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오늘 들은 그 지인들은 네. 전부 천주교를 굉장히 열심히 다니는 음. 친구들이고 그 명동성당하고 성프란치스코 그 수도회가
배경으로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 그래요? 그 두 곳을 아는 사람들이에요. 아. 그래서 아는 장소가 배경으로 나오고 이게 관련된 내용이 나오다 보니 더 재밌었을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예. 저는 그래서 이번 주에 영화 2편 보실 거면 둘 다 봐도 둘 다 보시면 네. 좋을 것 같고 여자분들은 검은 사제들 보시고요. 남자분들은 이거 역사 좋아하면 남자분들은 이거야. 남자분 이거 봐야 돼. 남자분들은 저희 이거 성차별인가요? 아니요. 저는 이 성차별이 아니고 그럼요. 배려죠, 배려. 당연하죠. 네, 네. 배려. 강동원 씨를 보면서 이렇게 힐링도 하시고 일단 커플은 검은 사제를 보는 건 좀 아닌 것 같아요. 그 남자친구 그러니까요. 오징어 만들 일 있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맨날 그 오징어만 먹다가 남자친구 오징어를 보고 있어? 그러니까 오징어만 먹다가 그 맛있는 돈가스 이런 거 아니야. 오징어 좋아하시는 분들 있지? 그럼요. 이렇게 하면 안 돼. 네. 난 분명 오징어 먹고 있는데 옆에 오징어가 또 하나가 있지? 이것도 먹는 건가? 그러니까 그렇게 자신 없으세요? 아니 아이고. 그래서 힐링이 필요해요. 힐링이. 그래서 이제 힐링을 위해서 이게 강동원 씨가 나오는 영화도 추천을 하고 네. 저는 이제 스파이 브릿지는 좋은 영화 네. 진짜 가슴이 따뜻해지네. 가슴이 따뜻한 좋은 영화로서 100% 네. 추천하고요. 네. 별점 먼저 네. 하겠습니다. 별점은 그냥 5점 만점. 만점? 네. 오. 왜냐면 그 스필버그 아저씨가 이제 아저씨요? 같다라는 이제 표현을 또 몇몇 분들도 하시고 또 이제 사실 요즘 작품들이 이제 그닥 뭐 이렇게 성공 못한 작품들도 많고 요즘에 오락 영화 찍으시면서 많이 그랬죠. 네네 했죠. 그랬는데 이거는 정말로 그냥 연륜이 이런 호흡법을 만들어냈고 그 호흡법이 적중했다라고 생각을 해요. 예. 그리고 한 줄 평은요. 네. 이념 전쟁을 하던 그때가 있었죠. 우리나라는 현재 진행형인가요? 이게 저의 한 줄 평입니다. 심오하네요. 네. 어떠신가요? 예, 저는 사실 의심병이 있어요. 그래서 뭘 의심할까? 그래서 이렇게 정치에 관련된 내용이라던가 뭐 이렇게 약간 비화 뭐 이렇게 이런 무슨 설 약간 이런 거를 한 번은 의심하고 보는 약간 그런 경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뭐 어쨌거나 미국 정치 쪽에 대한 이제 얘기가 막 나오면서 일단 한번 꼬고 보는 그렇게 시작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근데 그것도 되게 좋은 시선이에요. 그렇죠. 예. 네. 그래서 지금 그 주인공들이 하는 행동 하나하나에 그리고 이게 약간 영화를 보면서 조금 생긴 습관이기도 한데 네. 사실은 이런 반전이 있지 않을까? 약간 이런 생각을 사실은 저 사람이 저런 의도로 하지 않은 거 아닐까? 뭐 약간 이런 생각을 가지고 보는 경향이 있어요. 근데 지금 주인공인 그 제임스 도노반은 정말 처음부터 끝까지 한결같이 올곧게 쭉 가져 사람이 그래서 아까도 계속 말씀드렸던 게 도노반을 너무 이게 미화를 해서 그렇죠. 미국화한 거를 정말 똑똑하게 스티븐 스필버그 감독이 한 거 아니냐라고 계속 이제 의심을 하면서 따지고 보면은 네. 도노반은 되게 평면적인 인물이에요. 처음부터. 그렇죠. 되게. 맞아요. 자기가 근데 스필버그가 너무- 꿈꾸는 인간상이야. 그쵸. 내가 그쵸. 보기엔. 너무 맞아요. 평범한 사람한테 너무 많은 거를 지금 할 수 있는 능력을 줬단 말이죠. 영화상에서 맞아요. 실제 해냈고 네, 그쵸. 그래서 이걸 너무 아름답게 포장한 거 아닌가 이런 이제 의심을 가지고 영화를 봤기 때문에 사실 지금 계속 그런 얘기를 했던 거고 이게 바로 실화를 바탕으로 했다는 거죠. 그쵸. 저희 그 그대로 말도 안 재현하고. 되는 인물이 나온 알파치노처럼 100% 알파치노랑 똑같은 거예요. 어떻게 보면 지금요. 계속 얘기를 하지만 네. 실제 실화와 실화를 바탕으로 한 거에 대해서는 차이가 있는 거잖아요. 너무 완벽해 이 남자가. 데니 쿨린스 얘기하셨던 거죠? 네, 알파치노랑 네, 똑같은 그쵸. 이런 근데 상황인 거예요. 지금 완벽해 너무. 톰 행크스 정말 못하는 게 없고 다 맡은 걸 다 이뤄냈고 하물며 가정에도 굉장히 충실하고 훌륭한 가장 그리고 굉장히 자신감도 그- 넘쳐 중간중간에 네. 자기가 할 것 같대. 넘치고 힘든 그 시대를 잘 이렇게 견뎌낸 버텨낸 그 아버지의 모습을 너무 잘 표현을 해서 끝부분에 가서는 저도 되게 진짜 울컥하고 그러고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제 맛있었던 부분은 이런 톰 행크스의 연기라던가 그 감독님의 의도, 그다음에 모든 것들이 뭐 연출이라던가 뭐 배경이라던가 모든 것들이 되게 잘 조합이 돼서 흡사 진짜 예술 영화 같은 그런 느낌을 주는 부분도 있었어요. 그렇죠, 맞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굉장히 좋았고 맛이 없었던 부분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초반에는 조금 너무 평범하게 이게 흘러가서 조금 지루한 감이 없지 않아. 제가 웬만해서는 영화 보면서 하품 안 하는데 그래서 처음에는 아직도 저러고 있네 약간 이런 느낌이 없지 않아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협상을 시작하면서부터는 톰 행크스 아저씨가 달라지고 이제 사건들이 막 일어나고 막 그 상황이 확 바뀌고 그다음에 뭐 주변에서 계속 새로운 인물들이 툭툭 튀어나오고 그리고 어찌 됐거나 그것도 사실이잖아요. 그 벽이 세워지든 통곡의 벽이 세워지는 그 시점을 그렇게 묘사를 해서 정말 단 한 벽돌의 구멍만 남아 있다가 그게 막히는 순간 희망이 딱 절망으로 바뀌는 그게 순간인 거죠. 딱 절단되는 순간 정말 그 상황을 살던 사람들은 얼만큼 힘들었을까 약간 그런 것 그다음에 그런 것을 제가 느끼고 이거를 집중할 수 있게끔 영화를 만들었다는 거 이거는 조금 대단한 것 같고요. 그리고 그런 중간에 이제 그 조연으로 나오는 분들은 사실 조금 얄밉더라고요. 그 CIA 요원들. CIA 요원들은 도대체 그 좋은 호텔에 힐튼 호텔에 자기네는 묵으면서 그 톰 행크스한테 전혀 지원을 해주지 않잖아요. 본인이 못하고 이거를 맡겼으면서 일을 그러면은 미국이라는 국가가 어쨌거나 국가 대신에 개인을 보냈으면 개인한테 뭔가 지원을 해준다거나 보호를 해준다거나 이런 것들이 필요한데 전혀 무방비 상태로 냅두고 그렇죠. 죽던지 말던지 네가 알아서 해라 거의 이런 식인데다가 그나마 이제 자국민 2명을 구하겠다고 얘가 막 전전긍긍 하는데 하나는 버려 라고 또 냉정하게 얘기를 하고 그나마 이제 그 잡힌 공군은 교환하기로 했다고 하니까 막 좋아하면서 이제 상부에 보고해도 되겠다라고 하는 것을 봤을 때 이게 어디나 다르지 않구나 약간 이런 생각이 들어서 조금 씁쓸했던 이게 정치고 이게 현실이고 이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상황이지 약간 그런 부분들이 좀 느껴져서 그런 것도 좀 이제 맛없던 부분까지는 아니지만 어쨌거나 마음에 들지 않았던 그런 되게 부분이고 상징적인 장면인데 미국의 힐튼 하면은 미국 호텔에 되게 상징적인 그런 거잖아요. 그렇죠. 거기다가 이제 그 도노반이 그 힐튼 호텔 가가지고 시킨 게 미국식 블랙퍼스트. 아침을 시켜요. 아메리칸 블랙퍼스트. 되게 상징적인 거라서 예. 그것도 되게 재밌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한 상 가득 시켜놓고 나오잖아요. 그렇죠. 다 먹으라고. 네, 다 먹으라고. 그리고 제일 큰 거는 어찌됐거나 이 도노반이라는 주인공한테 맞춰서 그 아버지의 모습을 계속 끌어내고 중간중간에 가족들이 걱정하고 처음에는 아빠가 왔다고 했을 때 애들이 다 뭐 어디 가서 없고 뭐는 없고 그러니까 그때부터 요즘의 아버지를 보는 것 같은. 그쵸. 그때부터 지금까지 변하지 않는 그 아버지들의 모습, 외로움, 뭐 약간 이런 거를 계속 녹여서 보여주는 것 같아서 그게 조금 짠했어요. 그래가지고 영화는 결론적으로는 조금 띵하게 시작했다가 끝부분에 와서는 굉장히 만족스럽게 보고 나왔고요. 그래서 영화는 추천을 하고 싶고 아까 한세 씨도 얘기했지만 동원 씨가 나오는 검은 사제들 하고 뭘 봐야겠냐라고 한다고 하면 사실 2개 다 보라고 저도 얘기를 해주고 싶어요. 안나 씨 내일 검은 사제들 보러 가겠네. 아니 근데 너무 막 극찬을 하면서 사실 그러는 친구들이 아니거든요. 근데 너무 재밌었다고 막 얘기를 하니까 궁금해지더라고요. 그렇군요. 예. 그리고 영화를 제가 감동 깊게 찡하게 잘 봤지만 저는 평점은 한 3.5 정도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한 줄 평을 네. 진짜 고민을 많이 해봤는데 이게 매주 한 줄 평을 생각할 때마다 네.
이게 정말 이 영화의 한 줄 평이 맞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죠. 예, 맞아요. 근데 요번에도 역시 한 줄 평을 말하자고 하면 네. 정도를 가는 사람도 존재하는 사회는 좋은 사회다. 왠지 존재하지 않는다는 얘기로 들려. 아직은 희망이 있다. 이 정도. 네. 그렇군요. 네. 저는 이거 맛있었던 부분은 일단 감독이 스필버그니까 모든 면이 다 최상품이라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그동안의 영화들 보면 아닌 것도 많았잖아요. 근데 시나리오도 코엔 형제 시나리오 되게 좋았고 그리고 이 스필버그 영화를 제가 좋아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그 구로자와 아키라 같은 사람들 영화 같은 거를 봤을 때 비슷한 점들이 많아요. 이렇게 컷들의 시작과 끝이 되게 명확한 것들이 있거든요. 네. 아니면 화면의 움직임이라든가 이 배우의 동선이라든가 아니면은 뭔가 행동을 했을 때 주변의 반응이라든가 이게 되게 딱 명확하게 잘 와닿게 잘 찍어주세요 이분이. 그래서 그런 것들도 되게 좋았었고 그리고 미국 영화라고 미국을 무조건 좋게만 그리고 소련 영화라고 소련을 무조건 나쁘게만 이것도 표현한 것도 아니라서 네. 그런 것도 되게 좋은 점도 있었고 하지만 뭐 별로였던 점을 따지자면 말씀하신 것처럼 초반이 살짝 좀 지루한 면이 있긴 있었어요. 그러니까 네. 이 법정 장면에서는 힘을 거의 안 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이후에 이제 협상으로 넘어가면서부터는 힘을 되게 많이 줬던 것 같은데 그것 때문에 앞에가 조금 힘이 빠지지 않았나. 그리고 중립을 지킨 것처럼 보였으나 그래도 이제 미국을 좀 좋게 좀 띄워주고 타국을 좀 이렇게 낮추는 것들에 대해서 뭐 유튜브 쭉 한 다음에 정상회담 얘기 뺐다든가 역사적인 얘기들 네네. 뭐 이런 걸 포함해서 조금 그 아무래도 미국을 좀 이렇게 띄워주는 것 같았다라는 점에서 안 좋은 부분이 있었고 그리고 지난주에 잊어버리고 말을 안 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영문 제목 남발하는 걸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근데 지난주 영화가 하늘을 걷는 남자라고 되게 멋있는 이름을 지었다고 생각했어요. 저는. 그래서 그 영화를 되게 좋게 봤던 것 중에 하나였는데 이번에는 그냥 영어를 썼더라고요. 스파이 브릿지라고. 근데 그 브릿지. 네. 근데 근데 이게 맞는 것 같아요. 브릿지 오브 스파이. 근데 원래는 이게 그 다리 이름이 뭐였더라? 그린한 느티모. 글리니케 달리거든요. 예. 그리고 그 당시에도 실제로 거기서 스파이들의 교환을 많이 이루어졌대요. 그래가지고 영화상에서 그걸 번역을 하면 뭐 스파이들의 다리 아니면 스파이의 다리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는 건데 뭐 그거를 우리나라 표현으로 더 좋게 표현할 방법이 있었을 텐데 우리나라가 우리나라 제목을 우리나라 제목을 근데 그거를 좀 너무 안이하게 표현한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늘을 걷는 남자 되게 멋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그렇게 표현해서 더 좋았을 텐데라는 게 네. 좀 우리 그거에 대한 아쉬움이 좀 있었고 저도 이 영화 당연히 추천이고요. 너무 좋게 봤어요. 그래서 평점을 내리자면 저도 5점 만점에 4.5점을 줄 정도로 그 물론 0.5점 깎인 거는 초반이 지루한 것과 그래도 미국을 좀 너무 띄운 것 같은 미국 전형적인 네. 만세까지는 아니더라도 미국만까지 나오는 만세까지 아니는 그런 것 같아서 좀 안타까운 점이 있어서 어쩔 수 없다고 생각했지만 그래서 4.5점을 주고 싶고요. 한 줄 평을 쓰자면 저도 고민 되게 많이 했는데 오늘은 이런 생각을 가졌어요. 코엔 각본 스필버그 감독 이거면 해결이 다 된 것 같아. 그러면 끝. 이건 모든 게 해결된 것 같아. 네네네. 그래서 참 좋은 영화였다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저는 제목 나쁘지 않은데 그래요? 굉장히 명료하잖아요. 그렇죠. 그건 있긴 있어요. 요즘 애가 이렇게 풀어 쓰는 걸 브릿지는. 좋아해서 유행이어서 좀 단순해 보이긴 해요. 지금 이 스파이 브릿지가. 그렇죠. 그래서 외국에서는 사실 뭐 고스트 뭐 이런 영화들 있잖아. 사랑과 영혼을 바꾸고. 좀 그거 되게 좋았어요. 사랑과 영혼 네, 그런 뭐, 것들. 왜냐면 고스트라고 할 수는 없으니까 귀신. 우리나라 귀신, 유령. 유령 뭐 이렇게 하고. 근데 이제 스파이 브릿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브릿지 오브 스파이인데 그걸 갖다가 그냥 스파이 브릿지 딱 해버리니까 아무래도 좀 단순한 감은 있죠. 근데 그래도 저는 네. 한글에 했으면 좋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뭐 무슨 다리 이렇게 다리 뭐 내 다리 내놔 이런 그건 식으로. 모르지만 어쨌든간에 우리나라에 맞는 그런 교환의 다리 뭐 그럴 수도 있고 좋은 뜻이 있을 것 같은데 이거를 생각을 안 하고 그냥 이거면 이거 하자 이런 식으로 다 모든 게 나오니까 근데 저는 생각해서 이게 나왔을 것 같아요, 사실. 그런가? 영화를 그렇긴 보고 하겠죠. 어쨌거나 핵심 원제에 충실한 것도 필요하잖아요, 사실은. 네. 필요하죠. 우리나라에서 너무 이름 많이 바꾸는 것도 좀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예전이나 지금이나 스파이는 매우 중요하지요. 그래서 스파이가 잡히면 잡은 쪽이나 잡힌 쪽이나 혈안이 되기도 하고. 근데 다음 주에 영화에 나오는 스파이는 걱정을 좀 덜 하셔도 될 것 같아요. 네, 다음 주 영화도 스파이 영화고요. 스파이 원조격이라 할 수 있는 007입니다. 다음 주 영화는 007 스펙터입니다. 와, 뭐 드디어. 아니, 근데 007도 좀 이렇게 많이 위협에 빠지고 막 그래야 좀 그러긴 하잖아요, 요즘에. 요즘에 리부트된 그
카지노 로얄부터는 아 그래요. 몸으로 때우기도 예, 하고 몸으로 많이 때우죠. 그렇군요. 네, 많이 고생을 하니까. 아 제가 요즘 얼굴 007을 동그란. 안 봤어요. 아 그래? 얼굴 동그란 제임스 본드. 카지노 로얄부터 아예 그냥 리부트된 거랑 마찬가지예요. 아 그래요? 네, 그 전에 걸 다 버리고 보시면 돼요. 전에는 아, 되게 그러니까 여자 그 꼬시는 거야만 지금 능수능란하고 이 피어스 브로스날이 언제적 007이에요? 이번 전이죠. 아 그래요. 그럼 네. 이번에 캐릭터가 바뀌면서부터 네, 안 다니엘 봤어요. 크레이그가 나오는 얼굴 동그란 영화는 제임스 본드. 아, 그러니까 전에는 되게 근육질이 몸매가 아니고 잘생긴 꽃미남들이 아. 자기의 이제 쭉방. 쭉방력 꼬시면서 거의 이제 여행하는 것 같은 영화였잖아요. 위기 전혀 닥치지 않고 위기에 닥쳐도 몸으로 때우는 게 아니고 때마침 큐가 줬던 특수 기술을 딱 해결하고 끝나는 네, 거였는데 여기서는 큐가 이 전작에서부터 처음 나와요. 아 그러면 그 전에는 다 몸으로 때워요. 모든 걸 다. 그러니까 그러면요. 지금 이분이 지금 007 예. 다니엘 크레이그 네, 다니엘 예. 이 사람이 출연하는 007부터 시리즈가 다시 보면 돼요. 그냥. 이거 바로 전작이라는 거예요? 아니요. 이게 아. 세 개가 나왔고요. 이번이 네 번째 네 거예요. 번째. 예. 그러면 그 세 번째 전 거부터 보면 이분이 출연을 하고 예, 카지노 로얄 보시고 카지노 그다음에 로얄부터 뭐지? 나온 시리즈를 세 개를 보고 예, 이걸 보면은 이제 딱 네. 되는 거죠. 그 앞에 007은 잊어라. 몰라도 된다. 몰라도 돼요. 네. 알겠습니다. 그 카지노 로얄이 아마 그걸 거예요. 007이 처음 이제 초짜일 때부터 시작해요. 들어온 지 얼마 안 돼가지고 혈기왕성할 때부터 시작해서 스카이폴은 다크나이트 같은 느낌도 들어요. 그 감독이 아예 다크나이트를 보고 이 영화를 만들었다는 얘기를 했거든요. 다크나이트가 없었으면 난 스카이폴을 못 찍었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고 이거 말하는 생각났는데 진짜 지난주 영화도 그렇고 오늘 영화도 그렇고 이거는 진짜 영웅 영화잖아요. 네. 그리고 다음 주 영화는 영웅 영화로 볼 수 있는데 약간 이거는 느낌이 마블 코믹스 같은 히어로 느낌이 같은 영화랑 뭐 한글에 똑같은 말이긴 하지만 영웅이나 네. 히어로나 그 초록인형 같은 영화의 주인공이고 여기는 인간이 할 수 있는 인간의 한계치를 어, 노력으로 채우는 쉽게 따지면은 마블 영화에서는 호크아이나 아니면 또 누가 있을까 데어데블 아니면은 블랙 위도우. 블랙 위도우 그런 것 같은 느낌인 거고 여기서는 그 007은 약간 아이언맨이나 캡틴 아메리카 그런 느낌이잖아요. 약간 다른 좀 계속 우리는 히어로물을 하고 있는 방송입니다. 그러네요. 자, 007이 2006년에 카지노 로얄이고요. 그다음이 뭐야? 2008년에 퀀텀 오브 솔러스. 퀀텀 오브 솔러스 맞아요. 그다음에 2012년에 스카이폴 네. 그리고 2015년 네. 지금 스펙터. 로 이어지니까요. 스카이폴 저도 정말 이제 음악도 좋고 카지노 로얄부터 봐야겠네요. 네, 봐봐요. 네, 알겠습니다. 정말 좋은 영화입니다. 네. 네, 다음 주 영화는 007 스펙터로 돌아오겠고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 본 방송의 발언은 새 남녀의 개인적인 의견일 뿐, 이 영화에 대한 보편 절대적인 평가가 아님을 밝힙니다. 영화 씹어먹기위원회는 영화는 시대에 따라 상황에 따라 개인의 차이에 따라 모두 느끼는 바가 다름을 인정하며 그 차이를 존중합니다.